안녕하세요. 레오동물병원 원장 박상옥 수의사입니다. 유선종양을 수술 없이 제거하는 진료를 특화해서 하고 있고요. 강아지보다는 빈도가 조금 낮은데 고양이에서 발생한 유선종양의 치료 후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5살 이상의 노령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발생한 3kg 이하의 소형의 강아지와 고양이에 발생한 유선 종양을 마취와 수술 없이 유선 종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6일에 첫 내원을 했고요. 고양이는 또야라는 샴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1일에 최초에 처음 제거를 했던 이 종양이 이 낙지로 제거된 모습입니다. 또야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치료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종양은 제거됐지만 환부가 완벽하게 닫히지 못했습니다.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2024년 5월 6일에 유선 종양을 진단받고 또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는 지역이 목포였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병원을 세 곳 정도를 가서 유선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이라든지 치료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대부분 또 동일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수술로서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전이 재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폐전이나 간전이 등이 발생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표준적인 안내를 받으셨어요. 근데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수술과 항암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굳이 수술을 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을 찾으시다가 저희 병원의 치료 방법을 알게 되고 예약을 하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5월 9일 이 사이에 저희가 사진을 못 받았어요. 근데 5월 9일쯤 이 종양이 검게 개사된 게 확인이 되고요. 5월 11일, 14일. 자, 1차 치료 이후에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양은 완벽하게 개사가 됐어요. 6월 11일, 한 달 정도 지났죠. 자, 근데 이때쯤에 6월 13일쯤 됐을 때 그 전이소견이 있었어요. 유선 종양이.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유선에 아주 작은 유선 종양이 확인이 됐어요. 요쯤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6월 19일 날 이것 때문에 다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괴사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7월 10일쯤 보시면 이렇게 변했어요. 이 부분에 실제로 종양은 굉장히 좁쌀만큼 작았는데 그 괴사의 응액이 정상 조직도 많이 괴사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 넓은 부위에 괴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양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8월 10일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보통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괴사된 종양이 떨어지는데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는 않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 좀 깊은 종양이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이 첫 번째 종양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8월 11일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일단 종양이 제거되는 데까지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인데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종양이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아졌죠. 처음에 이렇게 컸는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컸지만 피부가 이제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완전히 암으로 써야 됐는데 고양이가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네칼라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핥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딱지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묘복을 사서 이 원피스 같은 환묘복이 있거든요. 입이 닿을 수 없는 그걸 사서 그걸 입히고 나면 이 피부는 이 정상적인 유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7일이고요. 조금 작아졌죠. 이때가.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다치지 못하고 있어요. 9월 9일. 네. 그래도 조금씩 다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아직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치료가 중단된 다른 고양이들도 있긴 한데 유선 종양의 특성상 종양을 괴사시키는 것까지는 모두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노령의 고양이 같은 경우에 발생한 유선 종양도 충분히 괴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이제 중간에 이제
또야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전이된 종양이 발견됐지만 중간에 유선 종양이 전이와 재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야 같은 경우도 운 좋게 첫 번째 치료제에 치료가 됐지만 지금 중간에 치료가 중단된 다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는 반응하지 않고 2차 치료제에 반응이 됐어요. 그래서 괴사 반응이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잘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종양이 제거가 되고 바로 옆에 전이 재발의 소견이 있었는데 보호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치료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동일하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강아지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양이 제거되는 것에도 긴 시간이 들고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입이 닿는 문제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케어되지 못하면 그 종양 제거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종양이 2개 다 제거됐을 때 이 또야 어머니께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카톡을 주고받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양이, 노령묘나 조금 작은 고양이에서 발생한 유선 종양의 경우도 종양 괴사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